네, 인천 부평갑 노종면 의원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방통위는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유진 ENT의 YTN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른바 보류 의결입니다. 방통위가 스스로 의결한 이 확인이라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음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진이 매각 승인 신청을 하고 보류 결정이 나기까지 심사위원회가 가동이 됐는데 그 기간이 단 4일입니다. 11월 23일에서 26일까지. 그리고 보류 결정이 난 뒤에는 심사위가 아예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자문위를 대신 열었고 이 자문위의 가동기간도 단 7일입니다. 심사와 자문위 다 합쳐서 11일. 이걸로 공적 방송인 보도 전문 채널을 매각해버린 셈인데요. 그래도 될 만큼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방송 전문가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전문가 아니시죠? 촬영 중인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좀 더 이어갈 텐데요. 우리 김홍일 증인 그리고 옆에 계신 이상인 부위원장의 표정을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니까 증인들께서는 중간에 발언하지 마십시오. 마트 하나 허가 받는데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 기업 결합 심사는 보통 서너 달, 길게는 2, 3년도 걸립니다. 직원들 수백 명이 피땀 그리고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지키고 키워온 방송사 이렇게 팔아치워도 되는 겁니까? 적자에 허덕이던 상태도 아니었고 대주주인 공기업들이 팔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회사를 단 나흘 심사하고 자문기간까지 합쳐도 11일입니다. 신용만 하고 매각해버렸습니다. 모든 게 비정상인데 당당합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이제 질문 드립니다. 유진이 YTN에 제시한 운영 계획과 약속들은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죠. 유진 ENT와 관련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보류 의결을 할 때 방통위가 공표한 내용입니다. YTN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보도와 편성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기존 제도를 존중한다. 이 유진이 말한 기존 제도,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사장 공모제, 공정방송 협약 등입니다. 이 짧게 운영된 심사위와 자문위도 기존 제도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심사위원회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이 마련한 고용안정협약, 공정방송협약, 고용안정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유진 ENT가 존중하도록 명확하게 제시하여 확약을 받고 문제 발생 시 사후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회의 입장도 방통위 문건에 나옵니다. 사장 선임 제도는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변경 시 갈등 유발이 우려되므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노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YTN 김백 사장 공모제로 뽑았습니까? 아니죠. 보도국장 바꿨던데 임명 동의제 거쳤습니까? 안 했죠. 증인은 이런 제도가 방송 공정성과 무슨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모르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실 의향 없죠? 없죠? 방통위원장님, 예. 지난번 청문회 때 예, 방통위는 회의제이기 때문에 1인 체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시죠, 지금도? 예, 그 13조 1, 2항에 방통위원회 회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회의라는 것은 2인 이상이 모여서 예,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꾸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PPT 좀 띄워주시죠. YTN 민영화 관련해서
그 11월 29일 날 방송위원회 회의에서 저기 보시면 11월 29일 날 3개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2건인데 한 건은 이동관 위원장 기피, 한 건은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YTN 매각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PPT 보시죠. 방송통신위원 설치법 14조에 보면 제척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과거에 8월 그러니까 2023년 28차 위원회 때 김효재 부위원장은 제척 사유가 있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김영 간사가 방통위원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고요. 다음 PPT 보시죠. 그렇다면 YTN 민영화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으면 이상인 위원장 혼자 회의를 해야 되고 이상인 부위원장 기피 신청이 받아들이면 이동관 위원장 한 분이 회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2인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의를 한 건지 의문이 생기고요. 다음 PPT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날 회의한 의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2개가 다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YTN 매각과 관련된 11월 29일 의결은 보류는 했지만 무효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님께서 오셔갖고 2월 7일 날 최종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통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있게 이렇게 의결을 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님, 예, 의원이 질의하면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에 저한테 질의하셨잖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아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것 같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예, 그 방통위 네. 업무의 주 영역이 규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예, 예. 민간 독립기구라 하더라도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방심위원장이. 공직자면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그 관련한 어떤 업무와 관련한 어떤 사적인 관계, 친척, 친가 이런 게 있을 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걸 위반했다고 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반했으면 위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 아까 그 MBC 관련 보도에 그 최민희 위원장님이 언급한 그 민원 사주와 관련한 이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마당에 그것에 대해서 원래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재반 업무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직접적인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방송 독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에 대한 이해나 상황 파악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지만 방심위는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네, 네. 민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예. 혹시 종편과 보도 PP 재승인 조건을 점검해야 된다.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 몇 년 단위죠? 매년 단위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YTN이 이 조건을 보도 PP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셨나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6월 28일까지인가 아마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를 매년 들었습니다. 4월 달 재승인을 해주셨으니까 4월 전에 보고를 받으셔야 되죠. 아니 자, 재승인 할 때 아니 그 잠깐만요. 추가 조건에 3개월 내에 YTN 추가 재승인 계획을 자, 제출하도록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재승인 하셨죠?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재승인할 때 사업계획서를 보고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예, 그 보고 받는데 보도국장 그 임명 동의제 그 안에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저 방송정책국장 제가 나오세요. 중간했기 때문에 자, 방송정책국장 전 다시 기억이 나지 나오세요. 않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예. 코바코 사장 언제 임명합니까?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명으로 압축됐습니까? 하여튼 절차 진행 중인 이제 모르세요? 예, 정확히 모릅니다. 아시는 게 뭡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코바코 사장에 유력했던 국민의힘 전직 의원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코바코 직원이 사장으로 오냐고 물었답니다.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 누가 오냐? 그랬더니 민모 씨가 낙점된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누가 그분을 밉니까? 했더니 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김건희 라인이라서 되는 거다라고. 이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이거 사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확인할 특별한 이유도 없고 제가 김홍일 위원장님 3명 되실 때 중에서 제가 김홍일 위원장님 임명하면 되실 때 됩니다. 어디서 연락 받았습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아까 MBC 유일임 위원장님께 물었던 것처럼 표적 심사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저는 MBC가 최근에 여러 단독 보도를 많이 했어요. 최혜병 순직건도 MBC가 이종섭 장관 출국권이라든가 대통령실 통화 기록을 단독 보도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도 최혜병 순직권은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무더기로 법적 제재를 가해서 제어가 때 방통위원회에서 MBC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방통위원장께서는 MBC의 이런 무더기 징계 조치가 제어가에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우선 방통위에서 방심위의 제재 결정을 제재 요청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1분 더 것은 드리세요. 그 방통위법 25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이렇게 제재 조치가 맞고 지금 이걸 따지면 벌점이 100점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어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제어가 심사는 방통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제어가와 관련한 감점 요인은 있고요. 근데 전체적인 것은 지금 대부분 제어가 심사 취소 제어가 통과 기준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몇 점입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니, 점수 모르시네요. 600점, 650점, 700점 이상 이렇게 해서 600점 이상이면 조건부 제어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방심위의 심의 또 방통위원회 제어가 저는 이게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나리오. 아니 방심위에서 제재 조치 요청을 하면 방통위로서는 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예, 아까 언급된 남영진 KBS 이사장, 정민영 방심위원, 권태선 이사장 건 권익위에서 판단할 때 권익위원장이셨죠? 권익위원장이셨습니까? 아닙니까? 예, 작년 12월 23일까지 아니요. 사건은 제가 남영진 했습니다. 이사장, 정민영 방심위원, 권태선 이사장 건 예. 권익위에서 판단할 때 권익위원장이셨죠?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 막 속전속결로 문제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는 본인은 권익위원장 하면서 방심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신 분입니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께 아까 제가 단통법 시행령 질의드렸었는데 그때 그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도 이제 줄이고 고시행정 예고기간도 줄였잖아요. 왜 그랬냐고 여쭸을 때 위원장님이 시급성 얘기를 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뭐가 시급했어요? 그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그 이유 때문에 단통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 단통법은
그 뒤에 예, 10년 됐죠. 예. 시행된 지도 넘었고.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예. 그 시급성을 딱 정말 이 정도로 시급한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단통법 폐지를 아니, 그래, 발표했을 때 예. 공시지원금이 대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그 위원장님, 이제 그런 설명들 저도 많은데, 예, 예.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그 법으로 정해져 있고 한 기간도 깡그리다 무시하고 할 정도로 시급성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보면은 이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가 현행 단통법의 한계나 개선 방안이 제대로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번호 이동의 경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정해가지고 위약금 지원 목록으로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면서 이용자 차별 상황이 발생하도록 조장이 됐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봐도 선거 앞두고 이 관권 선거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지적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 지적하는 것처럼 최근에 국민적 공감을 사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통령 경로 한마디로 여러 사람이 정말 범죄자가 됐듯이 대통령께서 단통법 폐지 전에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 강구하라 하니까 방통위가 앞장서가지고 시행령을 고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 못 하시잖아요. 단말기 구입하는 지원금이 추가 지급되는 것이 결코 우리 이용자들한테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님, 예. 그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언제까지 수행하셨죠? 작년 12월 21일로 기억합니다. 아마 그 즈음에 아까 그 이해충돌 방지 관련 국민권익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 사실을 인지하진 못하셨겠네요. 몰랐습니다. 전임자로서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떠한 민원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미뤄두고 또 어떤 민원은 신속 처리하고 이렇게 뭐 고무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하는 전례가 많은가요? 사건의 성격 그리고 사건에 들어가는 조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규모 그런 것에 의해서 조사의 시간의 장단이 결국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 민원인의 신분 또 그것에 대한 언론 보도나 재반 사항의 공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업무는커녕 장기간에 걸쳐서 권익위가 해야 할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고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하게 되면 제재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사항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항입니까? 방송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제재 조치 요청을 그러니까 심의 끝에 제재 조치를 그렇죠. 네. 의결한 그러니까- 뒤에 그걸 요청하면 네. 방통위는 그에 기속돼서 그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고 25조에 그러니까 거의- 규정돼 있습니다. 방심위의 의결 사항이 절차나 어떤 관련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방통위는 그냥 무작정 같이 자연스럽게 의결하는 그런 프로세스인가요? 방심위 심의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위반됐는지 여부를 방통위는 사실상 알기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 예를 들면 경찰 수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통해서 방심위의 의결 과정에 중대한 이해충돌이나 실정법의 위반 관련 사항들이 그렇게 결론 난다면 그렇다면 그 의결에 있어서의 적절성이나 적법성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재의결 내지는 달리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그 절차상의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실은 알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알겠습니다. 그 네, 25대 알겠고요. 1항다로 처리합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모르신다고 아까 그랬죠?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뭐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MBC든 여러 가지 11건에 대해서 의결하셨잖아요. 방통위에서. 예, 그거를 제재 조치를 요청한 대로 저희들이 명령을 해줍니다. 명령을 해주는데 그 명령이 의결이죠. 의결을 합니다. 의결하는 거잖아요. 예. 방송통신위원장이 의결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변호사비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4명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4명?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숫자. 네, 모른다. 알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금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 했는데요. 지금 하나만 또 확인할게요. 모른다. 그러니까 심의 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재를 했는데 내용을 모른다 이제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앞서 우리 이훈기 의원님이 질의했는데 심사 점수를 90점에서 120점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 제어가 심사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죠? 제어가 심사 네, 650점, 620에서 650점 미만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650점 미만. 620점이 있습니까? 아니 650점 아니, 미만. 아까 620점에서 650점 미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없습니다. 620점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650점 미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650점 미만, 650에서 아까 620에서 650점 미만이라고 700 얘기했습니다. 이상 그렇게 얘기를 아까 620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여쭙겠어요. 질문할게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50점 미만이면 태도가 그게 뭡니까? 예? 그게 지금 뒤로 이렇게 가서 앉는 이유가 뭡니까? 의자가 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의자가 넘어갑니까? 예. 의자가 넘어갑니까? 사람 몸이 넘어갑니까? 자, 650점 미만이면 어떤 그 조건부 제어가 재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조건부 있고 또요. 예. 또 없습니까? 제어가를 불허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어가 불허를 할 수 있습니다. MBC에 대해서. 근데 아까 조건부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조건부 허가. 불허를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 허가도 할 수 있고 예. 불허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불허할 수 있는 점수를 적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아까 질문에 제허가 조건만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송정책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구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지난 21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제가 잠시 질의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네.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제를 그러니까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그 결제 수단에 의해서만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네, 그- 맞습니다. 예. 구글이나 애플 등의 업체가 인앱 결제 과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최대 30%, 매출액의 최대 30%를 스스로 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지나치고 소비자들 그리고 콘텐츠 업계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날짜는 네,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 2021년 8월에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2021년 9월 개정안이 시행되고 2022년 3월에 공표가 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는 2021년이니까 벌써 3년 정도가 지났군요. 그리고 나서 2022년 8월에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착수해서 2023년 10월, 지난해 10월에 애플과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징금 부과 금액이 구글은 475억 원, 애플은 205억 원입니다. 제대로 부과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이것도 적게 부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힌 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가타부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그런지 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공영방송 임원선임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월 10일 박문진 이사 선임이 제일 앞인데 그럼 언제부터 절차를 시작하시죠? 하여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시점을 두고 시작을 합니까? 하여튼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적절하다고. 아니 법적으로 뭐 규정이나 뭐 내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 해왔던 관례가 쭉 있습니다. 그 지금 방송 3법이 진행 중인데 이 절차는 즉각 좀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행 법 규정대로 하는 것이 위원장님, 옳다고 여기 최민희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방통위원 나오셨을 때 절차 밟아서 몇 개월을 끌어갖고 스스로 사퇴하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 절차를 밟고 시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고 방통위원이나 방송심의위원회 지금 행정을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기간 처음 봤어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저도 출입기자를 오래 했는데 지금 완전히 처참한 수준이에요. 일하는 게.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원장 책임 있으시잖아요. 아니 방통도 모르시는 분이 무슨 관계인지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으셔갖고 조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거기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공영방송이고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책임감을 좀 느끼세요.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씀하셔서 되는 게 형식적으로 근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